바쁜 직장인들에게 있어 은행 업무는 복잡함과 함께 기다림이란 생각으로 하루의 일정을 잡고 시간을 내어야 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은행 업무 절차가 일부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 인출기의 입금, 출금 방법과 비대면 계좌 개설, 그리고 오픈 뱅킹 서비스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경찰청의 요청으로 금융 분야에서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몇 가지 내용이 은행 업무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은행의 어떠한 업무들이 왜 변화하게 되었는지와 함께 통신 분야에서의 변화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행 영업시간 역시 노사 간의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같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변경되는 내용은 ATM 기기에서의 현금 입금과 출금의 이용 한도 축소입니다. 현금 입금과 출금을 할 때 빠르게 이용하기 위하여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ATM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ATM 기기를 사용할 때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 입금과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 한도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에 속아 입금을 하는 경우와 사기범들이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한 은행 업무의 변화입니다.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로만 입금을 할 때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하여 1회 입금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송금하는 방식인 대면 편취형 범죄에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체 수단에 따른 송금이나 이체의 비중을 보면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는 주로 ATM 기기에서 계좌번호로만 거래되는 무매체 방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ATM 기기에서 반복적인 무매체 거래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금을 출금할 때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사기 범죄자들이 돈을 출금할 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카드나 통장이 없이 무매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출금 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무매체 방식의 입금과 출금의 이용 한도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금 입금과 출금 한도가 제한되어 불편하긴 하지만 이는 무매체 거래 시에 제한된다고 합니다.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거나 은행 창구 이용 등을 통한 입금과 출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 창구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고객들의 성별이나 연령 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40대에서 50대는 대출을 빙자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60대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범죄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점 직원이 현금을 인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직접 문의하고 있습니다. 고액에 해당하는 1000만원 이상을 인출할 때에는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 인출의 용도와 범죄 예방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에 가셔서 ATM 기기를 이용하실 때에는 카드나 통장을 미리 준비하셔서 불편을 최소화하시고 창구를 이용하실 때에는 금액에 따른 문진에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좌 개설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4번을 통해서만 실명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는 계좌 개설을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주민등록번호나 발급번호만을 대조하므로 범죄자들이 사진을 위조한다거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절차가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신분증 위조로 인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분증 도용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오픈뱅킹의 이용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이나 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범죄자가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 신분증의 위조 및 도용을 막고 본인 확인과 오픈뱅킹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행을 직접 가는 것이 아닌 비대면 방식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신분증 사본과 몇 가지 검증 시스템이 생기는데요.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간소화되고 고령층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자의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대응 수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이나 자동이체 또는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정지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계좌 정지를 하셔서 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 분야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로 변경된 은행 업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통신 분야 역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를 받게 되었을 때 이 문자가 사기 문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안심마크 서비스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와 내용만 표시가 되어 있어 문자를 보낸 곳이 정말 해당하는 기관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에서는 문자를 보낸 기업의 인증 로고와 안심 문구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자를 간편하게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문자라고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 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전화기에 국제전화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 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음성 안내 멘트가 동시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한 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하였지만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 시에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 분야와 통신 분야에 변경된 내용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면 편취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ATM기기에서 무매체 거래 시 입금과 출금 금액의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오픈뱅킹의 자금 이체를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피해가 발생 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 정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범죄의 첫 미끼를 던지는 보이스피싱 문자와 전화를 막기 위하여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하여 다회선 개통을 제한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로 금융 분야에서의 은행 업무의 변경 내용들과 통신 분야에서의 변경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은행 업무의 복잡성이 가중되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 하루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이란 범죄가 근절되고 은행 업무 또한 간소화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자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되었던 은행 영업시간이 다시 예전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 은행을 이용하려면 기다림에 짜증이 나곤 했었는데요. 1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은행을 이용하는데 그나마 수월해질 듯 보입니다. 은행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 유념하셔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